어제 계단 오르다가 무릎이 꺾이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뻣뻣해서 주먹을 쥘 수가 없으셨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군의 이름은 만성염증. 이놈이 여러분의 관절을 갉아먹고 혈관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아무도 이걸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통증이 느껴질 땐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거든요. 제가 30년간 식물성 성분과 염증 반응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건강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무릎이 망가져서 오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박사님, 저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절대 갑자기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이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십니다. 절반 이상은 손발 냉증에 시달리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 대부분이 자기가 만성염증이 있다는 걸 모르세요.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보다 하고 참고 사시는 거죠. 아닙니다. 참으시면 안 돼요. 70대 할머니가 손주 손도 못 잡고 계단 앞에서 망설이시는 모습. 60대 할아버지가 밤새 손발이 시려서 잠을 못 주무시는 모습.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이분들한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몸속에 염증이라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불씨를 끌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요.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그 생강, 김치 담글 때 넣는 그 양념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진짜 약이 됩니다. 30년간 생강의 성분과 염증 반응을 연구해온 박사 이정훈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만났고 생강 한 잔으로 몸이 달라지는 걸 수없이 봤어요.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증명했어요.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뻐근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실험실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걸 배웁니다. 이론으로는 설명 안 되는 일들이 현장에선 매일 벌어지거든요. 며칠 전에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기술직으로 평생 일하시다 퇴직하신 78세 김영철 님이었어요. 처음 뵀을 때 그분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박사님, 저 요즘 계단만 봐도 겁이 나요. 무릎이 아파서 손주 손도 못 잡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2년 전부터 무릎이 붓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그냥 조금 뻐근한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1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움직일 수 있었고요. 밤에는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았답니다. 이게 다 염증 때문입니다. 나이 탓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를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 베이면 염증으로 상처를 아물게 하죠. 이게 정상적인 염증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염증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습니다. 마치 가스레인지 불을 약하게 켜놓고 까먹은 것처럼요. 약한 불이지만 계속 타오르면서 냄비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염증이 계속 타오르면서 관절을 갉아먹고 혈관을 막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기가 염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무릎 아프면 무릎만 문제인 줄 알고 손발 차가우면 혈액순환만 안 되는 줄 알죠. 근본 원인이 염증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김영철 님도 그러셨어요. 무릎 주사도 맞아보고 파스도 붙여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셨대요.
그런데 효과가 일시적이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증상만 잡고 원인은 안 잡았기 때문입니다. 불을 끄지 않고 연기만 치운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딱 한 가지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말린 생강차를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드시라고요. 처음엔 표정이 시큰둥하셨어요. 박사님, 생강이요? 그거 김치 담글 때 넣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생강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먹으면 약이 됩니다. 3달 후에 다시 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박사님, 저 요즘 손주랑 산책 다녀요.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밤에 손발도 따뜻해져서 잠도 잘 온답니다. 뭘 특별히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강차 한 잔 하루 2번 3달간 꾸준히 드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무릎 아프고 손발 차갑고 속 더부룩한 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제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주변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이 어떻게 염증을 잡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 몸속에 눈에 안 보이는 불씨가 생깁니다. 이름은 만성염증.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민해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만 작동해야 하는데 나이 들면 아무것도 없는데 작동합니다. 마치 오작동하는 화재 경보기처럼 불도 안 났는데 삐삐삐 울리는 거죠. 한국영양학회 조사 결과를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무릎 통증, 손발 냉증, 소화불량이었어요.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염증이 관절에 쌓이면 무릎이 붓습니다. 염증이 혈관에 쌓이면 피가 잘 안 돌아서 손발이 차갑습니다. 염증이 위장에 쌓이면 소화효소가 제대로 안 나와서 속이 더부룩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으로 드시고요. 찬물보단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세요. 체온이 떨어지면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갑자기 단식하거나 너무 매운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몸이 놀라서 오히려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요즘 무릎이 자주 붓는 느낌 받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생강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그냥 양념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큰 오해입니다. 생강은 수백 년 전부터 약으로 쓰였어요. 감기 걸렸을 때, 배 아플 때, 몸이 찰 때 생강을 달여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생강은 말려야 진짜 약이 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열을 받으면 쇼가올로 변하거든요. 이 쇼가올이 염증을 잡는 핵심 성분입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의 생성을 막아주고요. 이미 생긴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한국식품과학회 실험 결과를 보면요. 말린 생강의 쇼가올이 생강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5배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한테도 항상 강조합니다. 생강 드시려면 꼭 말려서 드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말리느냐?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요. 한 2mm 정도로요. 그걸 햇볕에 말리거나 식품 건조기에 넣으면 됩니다. 햇볕에 말리면 3일 정도 걸려요. 요즘은 마트에서 말린 생강도 팔아요. 처음엔 그거 사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말린 생강 준비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물 한 컵에 말린 생강 5조각을 넣으세요. 엄지손가락 1마디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걸 약한 불에 30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색깔이 연한 갈색으로 변하면서 생강향이 올라옵니다. 이걸 하루에 2번 드시면 돼요.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여기서 절대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이상 넘기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생강이 위를 자극하거든요. 많이 먹는다고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3번째 핵심입니다. 생강이 피를 맑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발이 차가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피가 손발 끝까지 안 가서 그래요. 염증 때문에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진 겁니다. 생강은 이 혈관을 넓혀줍니다. 혈관 벽에 붙어 있는 염증 물질들을 떼어내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국내 임상 연구를 보면요. 생강 추출물을 4주간 먹인 사람들의 손발 온도가 평균 1.5도나 올라갔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면 잠도 잘 오고 몸 전체가 편해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말린 생강차에 꿀을 한 작은 술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꿀 속의 효소가 순환 개선 효과를 더 높여줍니다. 다만 당뇨 있으신 분은 꿀을 반만 넣거나 안 넣으셔도 돼요. 한여름에도 발이 차서 잠이 안 오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생강차 한 잔 드셔보세요. 4번째는 소화 기능입니다.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되죠? 밥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오고 가스가 차요. 왜 그럴까요? 위장의 염증 때문입니다.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소화 효소가 제대로 안 나와요. 생강은 위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자료를 보면요. 생강은 위 배출 속도를 약 25%나 빠르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빨리 내려간다는 겁니다.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생강을 갈아서 꿀 1스푼이랑 섞어 따뜻한 물에 타서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겁니다. 그럼 위가 준비를 해서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만 공복에 진한 생강즙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약이에요. 생강의 효과는 하루 이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염증이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최소 3개월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몸속에 염증이 몇 년 동안 쌓인 겁니다. 그걸 며칠 만에 없앤다? 말이 안 되죠. 천천히 조금씩 줄여나가야 해요. 하루 10g, 엄지손가락 2마디 크기만큼만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많이 드신다고 빨리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몸에 열이 많거나 고열이 있을 땐 생강을 잠시 중단하세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라서 열날 때 드시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시청자분은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하신 72세 박순자님이었어요. 이분이 석 달간 말린 생강차를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손발이 조금 덜 차가워지고요. 2달째엔 무릎이 가벼워지고요. 3달 되니까 확실히 달라졌답니다. 밤에 잠도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생강차 한 잔 시작하시겠어요? 3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만 관리해도 몸의 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생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강이 왜 염증에 좋은지 아셨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기상 직후 생강물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생강물 한 컵을 드시는 거예요. 왜 아침이냐면요. 밤사이에 우리 몸이 식으면서 혈액순환이 확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차갑고 몸이 뻣뻣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때 따뜻한 생강물을 마시면 위장이 따뜻해지면서 몸 전체에 신호가 갑니다. 혈액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마치 자동차 시동 걸 때 예열하는 것처럼요. 다만 아침 공복에 너무 진한 생강차는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처음엔 연하게 시작하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말린 생강 2조각만 넣고 10분 정도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색깔이 아주 연한 노란색 정도만 나와도 충분해요. 아침마다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기 힘드신 분 계시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소화돋기입니다. 식사 후가 정말 중요해요. 식사 후에 염증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염증 물질이 생깁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드셨을 때 더 많이 생겨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기름진 식사 후에 혈액 속 염증 수치가 평균 40%나 올라간답니다. 이때 생강차를 마시면 염증 물질 생성을 억제할 수 있어요. 다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사 끝나고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드세요. 소화가 어느 정도 시작된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말린 생강 5조각을 넣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생강차 한 잔이면 정말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저녁 조격입니다. 이건 특히 손발 냉증이 심하신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생강의 향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세숫대야에 뜨거운 물을 준비하세요.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거기에 생강 3조각을 넣으세요. 5분 정도 우러나게 한 다음에 발을 담그세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그고 계시면 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물 온도를 조금 낮추세요. 35도에서 38도 정도로 하시면 안전합니다. 조격 끝나고 나면 발을 깨끗이 닦으시고 양말을 신으세요. 30분 안에 잠자리에 드시면 잠이 정말 잘 와요. 밤에 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이 안 오시는 분,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는 목 건강 지키기입니다. 환절기 되면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오시죠? 이럴 때 생강 꿀절임이 정말 좋습니다. 생강이 매운맛 성분이 목의 점액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생강 200g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요. 유리병에 담고 꿀을 부어서 생강이 완전히 잠기게 하세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하루 만에 먹을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요. 꿀은 1세 미만 아기한테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은 꿀 양을 줄이시거나 생강만 우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환절기마다 목감기 걸리시는 분 계시죠? 미리 생강 꿀절임을 준비해 두세요. 다섯 번째는 기록하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생강의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변화를 기록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달력을 하나 준비하세요. 매일 저녁에 오늘 생강차를 마셨으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메모를 남기는 겁니다. 무릎 상태 어땠는지, 손발 온도는 어땠는지, 잠은 잘 잤는지. 한 달 후에 달력을 다시 보세요. 확실히 달라진 게 보일 거예요. 첫째 주엔 무릎이 많이 아팠는데 넷째 주엔 통증이 줄었다든지, 처음엔 손발이 차가웠는데 나중엔 따뜻해졌다든지. 휴대폰 메모장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간단하게 오늘의 몸 상태를 적는 거예요. 다만 몸에 열이 날 때는 생강을 잠시 중단하세요. 오늘부터 생강차 마실 때마다 달력에 체크해 보세요. 동그라미가 쌓이는 걸 보면 뿌듯하거든요. 자, 이제 생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아셨죠? 아침에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저녁에 조격, 목 아플 땐 꿀절임, 그리고 매일 기록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생강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몸속 염증과 싸우는 자연의 무기예요. 여러분이 무릎 아프고 손발 차갑고 속 더부룩한 건 다 염증 때문인데 생강이 바로 그 염증을 잡아줍니다. 둘째, 생강은 반드시 말려서 드셔야 합니다. 생강의 진저롤이 열을 받으면 쇼가올로 변하는데
이게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넓히고 피를 맑게 만들어줘요. 말린 생강의 효과가 생생강보다 5배나 높다는 거 잊지 마세요. 셋째, 하루 10g, 엄지손가락 2마디 크기만큼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빨리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적당히,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최소 석 달은 해보셔야 진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잘못된 방법으로 생강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쓰립니다. 열이 날 수 있습니다.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통증이 줄어듭니다. 손발 냉증이 사라집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잠을 푹 잡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분들은 대부분 석 달 정도 지나면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78세 김영철 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석 달 후엔 손주 손잡고 동네 산책이 일상이 되셨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강차 한 잔 하루 2번 꾸준히 드셨을 뿐이에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 생강차 한 잔을 직접 끓여보세요. 생강 3조각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엔 연하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물 한 컵에 30분 우려서 따뜻하게 드시는 거예요. 하루 한 잔의 따뜻한 습관이 여러분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몸의 균형을 바꿔줍니다. 내일 아침에도 한 잔 더 드시고요. 그렇게 하루 2잔씩 석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조금씩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도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효과 못 느낀다고 그만두지 마시고요. 달력에 체크하면서 꾸준히 하세요. 믿으세요. 생강의 힘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회복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 몸은 스스로를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깨워주는 게 생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머님, 아버님한테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한 잔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생강차 한 잔으로 여러분의 염증을 잡으세요. 건강한 노년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혹시 오늘 당장 생강차 시작하실 분 계신가요? 댓글로 다짐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